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실 외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성효정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오늘도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오늘은 그 네. MC 두 분과 네. 교수님 성함으로 네. 삼행시 짓기. 친구 10명 이름 삼행시죠? 친구 10명 이름이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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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학생들의 그 셀프 벌칙 영상은요,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안녕하세요. 요섭군요. 유실 학생 프로필 사진 정신 차려. 잘 살리네요. 네, 먼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초성 찬스 쓸 수 있습니다. 자, 시학생 힌트 많이 주세요. 말만 이렇게 꼭 자기가 다 주고요. 힌트도 저도 한번 주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의 제품 생산을 위탁하면 제품이 생산된 뒤에 유통업체 브랜드로 내놓은 것을 이르는 말로 PL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떠오른 말인데 혹시 영어인가요? 그렇죠? 그럼 한번 바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 바로요?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노 브랜드 상품입니다. 노 브랜드. 아닌가요? 저는 딱 네, 정답은 PB 상품이었습니다. 네, TV 상품이었습니다. 재환 씨 노 브랜드 할 때 그 안타까움이 살짝 묻어나는데 아주 아프네요. 노 브랜드 제품과는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노 브랜드 제품은 그 제조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 때 브랜드 없이 이렇게 할 때인 거고 PB 상품은 프라이빗 브랜드 해서 유통업체가 만드는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체가 자기상표, 자체계획상표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그게 들어가는 원가도 있지만 그 유통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제품 가격에 들어가 있는데 가령 뭐 편의점에서 그 편의점만이 가진 물품을 개발했단 말이죠. 그럼 따로 유통망을 구축할 필요 없이 자기 편의점에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에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2,000원에 팔 것을 1,500원, 1,100원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면서도 제품의 질은 좋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 편의점에서 가보시면 편의점 과자. 편의점 과자, 그렇죠? 팝콘 라면. 이런 거, 라면, 그 편의점만 있는 라면, 그다음에 도시락 또 엄청 많이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PB 상품이라고 할 수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고객이 회사나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게 되는 15초 내외의 짧은 순간을 일컫는 마케팅 용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말하자면 진실의 순간. 이라는 그게 뭐야? 뜻이에요. 진실의 순간. 그렇다면?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정답은? MOT 마케팅입니다. MOT 마케팅. 마케팅. 정답입니다. 이게 원래는 스페인어에서 모멘트 드라 베르다드라는 말인데요. 진실의 순간.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결신 모멘트 오브 트루스 해서 MOT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멋진 말 같은데 한마디로 읽어요. 고객이 결과적으로 그 많은 서비스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 결정적 순간 여기서 그 서비스를 느낀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호텔에서 굉장히 잘 그 친구도 잘 해놓고 정려도 잘 해놓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앞에서 어떤 사람과 벨보이랑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엘리베이터 타고 왔는데 그걸 눌러주는 사람이 좀 불친절했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상이 확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고객과의 접촉점 있죠. 그러니까 사람과 접촉하는 그 상태에서 그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거기서 이제 많이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충실하자라는 그런 느낌의 얘기가 MOT 마케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소설 속에서 이야기의 주제를 이루는 사건의 최소 단위. 작품의 내용에서 더 이상 분해가 불가능한 요소로서 작품의 주제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다. 우리말로는 사파에 해당하는데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제가 국문과니까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틀리면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모티프입니다. 모티프. 네. 정답입니다.
음악에서 모티프는 주로 어떻게 쓰이는 거죠? 요만큼은 갖고 이것이 이제 전체 주제가 돼요. 멜로디가. 모티브를 잡는다고 해요. 동기. 동기. 네네. 그러니까 동기를 일종의 잡아서 원동력. 그게 마디가 되고 이제 마디가 이제 절이 되고 절이 이제 더 긴 게 되고 네네.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모티프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단위로 가령 그 주몽설화 같은 것을 얘기한다면 난색 모티프가 있는 거고 아래서 태어난 모티프가 있는 거고 또 천손. 주몽이 이제 하늘의 손자다라는 천손 모티프가 있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20몇 가지 정도의 이야기 모티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전체 이야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모티프라고 이야기의 최소 단위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국가나 정치 단체 또는 어떤 사회 조직의 최고 우두머리가 서로 만나서 의제를 가지고 말을 나눔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보미 씨 수능 잘 봤어요? 저는 영어랑 수학은 네. 좀 잘 봤어요. 아 진짜? 영수는 좀 잘 봤어요. 전 영수를 제일 못 봤어요. 지금 힌트 네, 조합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5초간 드주세요. 정답은 네. 정답은 영수회담입니다. 영수회담, 철수회담 아. 아니고? 아, 정답입니다. 영수는 그러니까 이게 옥깃 이런 게 있어요. 아. 옥깃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옥깃이나 아니면 여기 이런 거 있죠. 네. 옥깃 또는 소매 이런 소매. 것들 얘기하는 게 영수예요. 아. 이런 소매 같은 것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빨리 닳잖아요. 닳고 좀 그 지저분해지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세탁기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매일 빨 수가 없으니까 네. 여기랑 여기만 그 까만색이라든가 다른 색으로 했다는 거죠. 전체로 하얀색인데. 아. 그러니까 딱 보면 얘가 튀잖아요. 네. 얘가 튀고 또 그런 부분. 그래서 가장 그게 튄다라는 의미에서 또 하나는 또 옷깃을 여민다는 게 있죠. 탁 여미면 전반적으로 매무새가 가다듬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옷깃이나 소매가 바로 이제 전반적인 우두머리, 정상이라는 의미를 하게 돼가지고 영수회담을 쓰게 된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시간, 전후 시간대를 활용해 자기 개발을 몰두하는 땡땡땡땡땡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땡땡땡땡땡이란 영어로 봉급 생활자를 뜻하는 셀러리맨과 또 학생을 의미하는 스튜던트를 합쳐 만든 신조어인데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셀러리맨과 스튜던트를 합쳤으니까요. 합쳐 만든 다 신조어니까. 합쳐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네 글자 족, 무슨 족. 셀튜던트죠? 아닐까요? 셀러던트? 자, 5초간 주세요. 셀튜던트와 셀러던트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정답은 셀러던트족입니다. 셀러던트족. 정답입니다. 옛날에는 무슨 맨이라는 말 썼잖아요. 그 네. 기업에 뭐 이제 앞으로 뼈를 묻는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기업에서도 10년 있으면 나가라고 하는 걸 뻔히 아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직이라는 걸 준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직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공부를 좀 하는 거죠. 좋게 하기 위해서. 네. 그 셀러리맨에다가 스튜던트를 합쳐서 셀러던트란 말을 많이 쓰는데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빡빡해진 이 세상살이를 그렇죠. 예, 좀 대변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좀 공부하고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옛날에는 사실 입학만 하면 대학교 입학만 하면 이러고 또 그랬었는데. 뭐 취직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끝없이 자기 개발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참으세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네. 해서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네. 총 4문제를 맞췄어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도 역시 힌트의 덕분으로 좀 눈치가 늘어나고 있는 아, 저희가 그런 거 같아요. 오늘 용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모티프 빼놓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시사적인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민감하게 그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잘 맞출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금 보시는 분이 잘 모르겠다 하시면 좀 더 신문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이쯤에서 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재환 씨는 물건을 살 때 좀 네. 가성비를 중요시하나요? 아니면 브랜드를 중요시하나요? 저는 가성비를 훨씬 더 중요시하는 게 네. 브랜드를 따지고 보면요. 이 좋은 브랜드, 싼 브랜드 뭐 그걸 떠나서 브랜드 너무 많기도 하고 좋은 브랜드를 찾아 떠나면요. 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가성비 좋은 나에게 정말 꼭 맞는 물건을 찾자. 이게 약간 저의 모토입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를 보면 가성비를 따지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또 그러한 트렌드가 기업 경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효정 학생은 혹시 이거는 가성비 최고다. 뭐 이런 상품이 있나요? 좀 그렇게 생각해봤던 상품? 사실 가성비하면 딱 떠오르는 가게가 하나 있어요. 어디요? 다이소. 다이소. 네. 오, 그건 그 맞아요.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화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조롱박처럼 생긴 퍼프가 있거든요. 스펀지 같이 생긴 네네. 거. 네, 네네. 그게 좀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꼽히는 아이템. 그렇군요. 네, 이렇게 최근에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경향이 뚜렷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오래 계속되는 경기 침체의 경향일까요? 네, 일단 뭐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 걸 따지는 것도 있고요. 또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1인 가구들은 좀 합리적인 소비 그런 것들을 좀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고 또 지금 우리 그 젊은이들 성향이 남의 눈치 따지기보다 그러니까 되게 자기중심적인 게 있잖아요. 네. 나 스스로 좋은 거를 쓰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이 나타날 뿐더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인터넷 사용 경험이 많다 보니까요. 인터넷 딱 보면 뭐가 좋다 나쁘다 뭐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가지고 가성비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지금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슈에 관한 뉴스를 좀 살펴볼 건데요.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선생님?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경기 불황 속 깐깐한 소비 10명 중 9명이 브랜드만 보고 구매를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브랜드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뭐 가성비 따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시장조사 전문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트렌드 모니터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1000명한테. 소비자 10명 중 9명은요. 그 브랜드가 좋아도 무턱대고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 뭐 나 이거 어느 제품이야 막 그러면 뭐 이게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 사고 보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브랜드의 영향이 줄어든 것은 소비자의 정보 수집 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네. 더 이상 브랜드의 이름값만으로 소비를 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진단하는 기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특별하게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불황기 기업에 떨어진 특명이 그래서 바로 가성비를 확 높여라라는 거거든요. 브랜드 말고 뭐야? 라고 했을 때 가성비란 얘기니까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코스파 세대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스트 플러스 퍼포먼스. 그래서 그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게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말로 따지면 이걸 가성비 세대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가성비에 대한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 2016 트렌드 코리아에서 김난도 교수가 좀 진단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저성장 경기 침체 국면이 장기화돼 소비를 줄이는 추세가 뚜렷하다라고 하면서 소비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전 소비 생활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방안을 찾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돈은 비슷하지만 정부가 정보를 해가지고 내가 원래 쓰던 품질만큼의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가성비를 넘어서서요. 무소유 시대, 네. 그러니까 공유경제라고 하죠. 굳이 뭐 가성비 따져 사느니 합리적으로 그냥 빌려 쓰는 시대가 또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기업들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이 더 가성비를 중요시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일단 계속 지금 몇 년째 경기 침체가 되니까 그렇죠. 젊은 소비자가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을 못했으면 당연히 돈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알바를 해도 알바비가 계속 그대로라면 사실 쓸 수 있는 돈은 되게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찾게 되니까 경기 침체라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SNS라든가 이런 거 좋은 게 있으면 또 이거 좋다라고 탁 널리 알리고요. 네. 그 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좋은 제품들을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정보력에 있어서 가성비가 좋은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가성비 중심의 소비성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렴할수록 소비자들을 더 어필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가성비라는 게요. 저렴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쵸. 성능도 그렇죠. 좋아야 가격대 성능비거든요. 가성비가. 가령 내가 1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어치를 얻는다. 그럼 사죠. 만 원짜리만 사는 게 아니라 100만 원짜리를 얻을 수 있는 10만 원짜리를 산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선 정말 가격대 성능비 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렇죠. 또 하나 가성비와 더불어 소비 트렌드가 새로 있는 게 있어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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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제 있어빌리티라는 말을 쓰기 전에 저는 이제 친구들과 있어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 이거 쓰면 되게 있어 보이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네. 있어 보이지 않냐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이제 김난도 교수는 좀 더 그럴듯하게 있어빌리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있다라는 말과 어빌리티, 능력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 대표적으로 SNS죠. 네, 그렇죠. 딱 한 다음에 사실 여기 컴퓨터 하나 딱 그 사과에 있는 컴퓨터 하나 딱 있는데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쓰레기거든요. 근데 그것만 딱 해가지고 나의 인생은 뭐 이러면서 맞아요. 딱 해놓으면 되게 있어 보이게 만드는데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볼펜 같은 거 좋은 거 하나 맞아요, 같은 거 맞아요. 딱 한 다음에 이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는 쓰레기.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정도는 또 돈을 쓰는 게 되니까 그렇죠,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소비 성향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남자들도 운전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네네. 외제차 사는 남자들. 아, 차가 너무 밀린다. 그 자기 자동차 엠블럼 이렇게 딱 찍어. 그게 지금 있거든요. 네네. 최근 소비 트렌드가 가성비와 있어빌리티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어떤 경향들이 또 주목되고 있나요? 네, 그 아무래도 그 김난도 교수의 그 2016 트렌드 코리아를 주목할 수 있는데 또 연극적 개념 소비라는 게 있어요. 연극적으로 소비를 하는 건데요. 가령 에코백 같은 걸 매요. 명품백이 아니라 에코백을 매는데 그걸 되게 사진 찍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에코백을 매는 개념 있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또 이제 있어 보이게 하는 거죠. 아, 많죠. 네, 그래서 연극적 소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맞아. 취향 공동체라는 걸 해서요. 취향 같은 사람끼리 모인다. 그러니까 동호회라는 개념도 있는데 네. 이런 게 있대요. 그 배우 그 유해진이랑 가수 보아가 네. 같은 동호회를 한대요. 어떤 동호인가요? 그 되게 공통점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게요. 두 분 다 낯가림이 심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낯가림이 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분을 쌓자라고 해서 만든 공동체를 낯가림이 심한 사람들 모임이라는 그 모임을 하고 있다는 예. 거죠. 저도 낯가림 심한데 거기 들어가고 싶네요. 어떻게 들어가나요? 저도요. 그쪽 분들한테 연락을 해보세요. 근데 낯가림 심해서 잘 안 가르쳐 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취향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취향을 같이 소비한다. 요즘에 뭐 건담 같은 거 만드는 거라든가 그런 게 이제 예전에는 혼자서 몰래 하는 취미였지만 지금 같이 하는 취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취향 공동체라는 그런 소비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효정 학생 어떻게 봤습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가성비를 넘어서 무소유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성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쉐어링의 문화에 대해서도 기업이 생각해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돼요. 가성비를 중시하는 그 소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경향인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가성비를 특히 중시하는 품목이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런 거 스마트폰 그렇죠. 점점 그런 게 있고요. 기계 제품류, 기계 제품, TV 점점 50인치가 50만 원이 돼가고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60인치는 아직도 좀 비싸지만 그게 점점 이렇게 내려오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거 할 때 가장 최고 그 앞에 나오는 품목이 TV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TV 같은 것들은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먹는 것도 패션 이런 것들이 점점 그런 것들을 따지는 중요한 게 되고 있고 점점 앞으로는 자동차나 집같이 좀 아주 고가의 제품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럭셔리 브랜드의 가성비 좋은 자동차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보면 그 전반적으로 다 퍼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일단 뭐 그 우리도 이제 그러면 성능 좋은 것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고요.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건 우리가 퀴즈에서 풀었던 PB 상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 도시락만 해도 도시락 가게들의 도시락은 보통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해야지 먹을 만한 게 나오는데 네. 편의점 도시락은 3,500원, 네. 4,000원에 11가지 반찬. 그래서 굉장히 먹을 만하잖아요. 푸짐해요. 네, 그러니까 그 맛도 있어요. 게다가 그래요, 예. 네, 그렇게 좀 PB 상품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가성비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이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오, 네. 뭘까요? 자, 궁금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짜자잔! 네, 자신의 연봉을 책정해보고 가성비가 적절한지를 통해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해보라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 흥미로운 주제인데 오늘도 네.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학생 답해볼까요? 네, 저는 일단 제가 그 항공사나 여행사 마케팅부 사원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연봉을 3천만 원 받고 있다는 가정하에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마케팅부 사원이라면 자료 조사나 상황 분석 같이 트렌드에 민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트렌드에 민감한 이런 성격이 장점으로 꼽힐 수 있고요. 또한 마케팅 부서는 고객과 소통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1대1이 아닌 1대 다에 동시다발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도 꼽고 싶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 열정을 꼽을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면에서 샤오미 보조 배터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샤오미 보조 배터리는 한번 충전되고 나서 전력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일에 대한 집중력과 성실성으로 투자한 거에 비해서 높은 효율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샤오미 보조 배터리와 같은 사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성비가 적절하지 않나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연봉을 책정하라고 했잖아요. 네. 3천만 원을 책정했거든요. 네. 3천만 원이 근데 우리가 좀 보통 대기업, 지금 얘기하는 뭐 항공사나 이런 것들은 대기업이잖아요. 네. 대기업의 보통 연봉으로는 작아요. 네. 네, 보통으로는 굉장히 작은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한 3,500에서 4,000까지도 받을 수 있는 연봉을 3,000을 받겠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이 LCC 항공사인데요. 저가 항공사에 주목하고 있어서 보통 평균을 3천만 원으로 잡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적정한 가성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한테 대비해서 네. 스스로 이제 연봉을 책정해 보라고 했는데 그냥 딱 평범하게 맞춰보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3천만 원이란 선이 제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선이고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더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누구에겐 적을 수도 있고 누구에겐 많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동기부여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동기부여가 되죠? 3천만 원이? 제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럼 250만 원 가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250만 원 가량에서 제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그 이외 시간에 소비를 할 때 들어가는 그런 그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천만 원에 5천만 원이 되면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능력이 더 돼서 직급이 올라가고 더 경력이 쌓이면 물론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겠지만 아직 사원인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4천만 원, 5천만 원어치의 능력은 아니다. 네, 아직은 배워가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고 또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신의 연봉을 얼마나 받았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은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해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연봉을 대충 알고 가서 그걸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높게 얘기해서 나를 어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낮게 얘기해서 저 친구는 싼 맛에 써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되게 애매한데요. 이거는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 연봉을 받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기업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지금 당장은 0원을 받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3년 있다간 1억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효정 학생 얘기했듯이 지금은 이 정도를 받지만 내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가는 게 꿈입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나는 이런 비전과 이런 것들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정도 연봉이 적절하다라고 해서 이 연봉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적절함을 좀 매칭시켜야 되는 건데 효정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그 연봉과 상관없이 내가 이걸 할 때 장점, 열정이 있습니다. 뭐 이것만 얘기했단 말이죠. 뭐 그런 면에서는 좀 그 좋은 대답, 딱 그 귀에 박히는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그에 합당하는 논리적인 이유를 좀 설명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구체적인 수치는 이건데 높던 낮던 간에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효정 학생이 얘기한 거 좀 샤오미 배터리와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연봉을 빼도 그냥 성립하거든요. 저는 샤오미 배터리 같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되게 한 3년 전에 유행했던 약간 지금 올드 패션인 그런 그 얘기들이에요. 네. 그것도 유행이 굉장히 빨리 바뀌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이렇게 좀 좋은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돈을 받아야겠는데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를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효정 학생은 선생님 평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사실 연봉을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적정한 선을 찾고 대답한다는 게 조금 어려웠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체계적으로 대답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그렇죠, 느꼈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음의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에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가성비 얘기가 나와서 이제 낸 문제인데요. 네. 메스티지라는 그 메스티지 브랜드라는 게 있어요. 네. 메스티지가 대중적인 명품. 그러니까 뭐 알마니가 있으면 조지오 알마니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싼데 엠포리오 알마니 해가지고 좀 내려가는 브랜드 이런 것들. 그래서 명품 브랜드가 있고 약간 대중적인 명품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 메스티지 브랜드를 이번에 론칭한다고 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론칭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좀 내봤습니다. 어렵네요. 음, 전 잘 모르겠네요. 저부터 고민이요? 해볼까요? 네네. 저는 일단은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전에 뭐 이거 구체적으로 브랜드를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됩니다. 다 해놓고 MCM의 그 브랜드들을 좀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 게 예전에 그 GD나 좀 탑급의 연예인들한테 네. 커스터마이즈된 그 가방을 좀 이렇게 줬었어요. 회사에. 아, 그래서 GD나 뭐 그런 탑급의 연예인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애용하는 모습을 노출시킴으로써 그 가방이 굉장히 불티나게 팔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멋있네요. 그래서 그 셀럽들에게 그 제품을 사용하는 이미지를 많이 노출시킴으로써 가격이 기존의 명품보다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좀 셀럽들이 사용하는 고급스러운 제품, 셀럽들이 사랑하는 제품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노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한 씨는 네. 저는 지금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명품이 아니라 대중적인 명품 브랜드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걸 마치 뭐 이게 가격대 성능비를 이용해서 뭐 우리 제품은 좀 다른 제품보다 질이 좋으니까 뭐 비싸고 이런 말도 안 통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고 되게 어렵네요. 오픈마켓에서 올리자고 하니 또 명품 브랜드기도 하고 이게 되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감이 안 잡히네요. 되게 재환 씨가 지금 야단 맞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지금. 어렵네요. 네. 우리 효정 학생은요? 네. 일단 약간 대중적인 브랜드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라는 그런 문구를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판매하게 된다면 네. 좀 한정판을 판매해서 좀 효용성을 높여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네요. 한정판. 알겠습니다. 네.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태희 학생, 기존 명품 브랜드의 이식을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브랜드 이미지를 더 확대하려고 하기보다는 유지하려는 전략을 고수해야 한다. 또한 품질에 신경을 써 기존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온유 학생,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전략이다.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역설적으로 공감과 유대감을 내세우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층의 수요와 감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철저히 우선시되어야 한다. 소희 학생,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각한다. 사람들은 기능뿐만 아니라 명품과 같은 고급스러운 이미지 또한 구입하고 싶어한다. 기존 명품 브랜드와 연계한다든지 명품을 즐겨 쓰는 유명 인사들을 통한 홍보 전략을 취해 이미지를 형성한다. 유리 학생,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요 소비층을 젊은 층으로 포커스해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유튜브를 중심으로 SNS에서 뜨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네요. 학생들의 의견 우리 효정 학생은 어때요? 그 유리 학생의 의견이 제일 전략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1인을 타겟팅해서 이제 소비층을 딱 구상해서 전략적으로 다가간다는 게 제일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베스트 댓글과 함께 뽑아주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메스티지 브랜드잖아요. 네. 근데 온유 학생이나 유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메스티지를 빼고 보통 브랜드의 런칭 전략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스티지라는 특징이 좀 안 드러나 있고요. 태희 학생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이미지를 그러니까 메스티지니까 기존에 있고 그런 브랜드를 명품을 좀 싼 값에 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공략하다 보니까 태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략을 고수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소희 학생 같은 경우도 또 명품 같은 것들을 연계한다든가 홍보 자료에 이미지 형성한다라고 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개가 좀 비슷한 의견인데 둘 중에서 그나마 소희 학생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제시했기 때문에 김소희 학생을 베스트 댓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소희 학생의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최근 가성비가 소비 트렌드의 대세가 된 배경과 기업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결국 제가 낸 문제가 네. 스스로에 대한 연봉을 책정해 가성비를 한번 분석해봐라 이런 게 나왔잖아요. 네. 네. 제품에 대한 가성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가성비를 좀 올리는 것이 지금은 이 경제 불황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스스로 그 성능을 좀 많이 올리는 그런 능력을 많이 올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효정 학생 어땠어요? 오늘도 교수님의 말씀처럼 가성비를 올리고 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